대통령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 지지율, 국정 운영 지지율 한번 짚어보면요. 최근에 여론조사 수치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뭐 30% 중후반에서 40%대 회복한 조사도 나오고요. 관련해서 이 여론조사 판세를 해석하는 해석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저는 안정권은 아니고 상승 추세인데 는 맞다, 그건 상승은 맞다. 특별하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 저는 제 개인 입장은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 정부 초기에 지지율이 폭락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폭락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저절로 올라가게 돼 있다. 정상화되게 돼 있다. 예. 이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부분은 다른 요인이 없어도 완만하든 가파르든 간에 추세는 등락을 하면서도 추세는 상승 추세일 것이다. 계속.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초기에는 너무 실수가 많고 구설수가 너무 많아서 상당히 지지율이 이제 하락을 했었죠. 네. 게다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는 대통령을 노출시키지 않는 전략, 잘 준비되어 있는 메시지와 잘 준비된 행보를 중심으로 공개해주는 그런 방식의 정무적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게 상대적으로 안정감 보이는데 작용하고 있다. 관리 대상이 돼 있는 거죠. 깎이는 점수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다만 대통령이 근데 그동안에 1년간 보여왔던 이미지 때문에 이미 실망한 그 이탈층은 다시 돌아오기 좀 어려운데요. 네. 어쨌든 보수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중에 일부가 아우 이 정도인 줄 몰랐어 하고 조금 지지를 철회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과정으로 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승이 한계는 있다. 왜냐하면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돌아와야 지지율이 이제 40% 이상으로 올라갈 텐데 여기에 이탈, 여기에 실망은 조금 구조화된 것 같다. 노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분석이 완전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원칙 대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여당 입장인 것 같고 노조에 대한 지나친 강경 대응이 앞으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게 야당 입장인 것 같아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남 광양 포스코 제철소와 높이 7m 철제 구조물 위에서 농성 중인 노조 간부를 향해 경찰 진압대원들을 태운 사다리차가 접근합니다. 저항하는 노조 간부와 이를 제압하려는 경찰 진압대원들이 격하게 충돌합니다. 경찰의 불법 폭력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권력에 충실한 개가 되어 독재 정권 시절의 모습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은 경찰의 본질을 폭로하고 명백히 후퇴하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종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집권 전략이라는 얘기도 하다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소위 어떤 적대적 세력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악마화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동운동이 갑자기 폭력화되고 갑자기 뭐든 말하자면 무슨 관공서를 점거하고 이런 식의 폭력성이 확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일부 생겨진 문제들은 그때그때 바로잡으면 되지. 그걸 마치 전체 노동자의 노조의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막 악마화하는 노조 때려잡았더니 지지율 올라가더라. 이거에 잘못 꽂혀가지고 노조 전체하고의 싸움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당수의 일하는 국민들과 적대화하는 우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죠. 일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으로 사실은 그건 다 불법을 통해서 이런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권익을 그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노총 사무처장이 광양 제철 앞에 도로를 6차선 도로를 4차로를 자기가 점거하고 철제 구조물을 세우고 그 위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광양시가 자기 겁니까? 그걸 놔둬야 돼요. 놔두면 국민들이 경찰 니들 우리 세금 먹고 뭐 하는 거야, 노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연히 그거 치워야죠. 근데 치우려고 올라갔는데 벌목용 칼을 휘둘러요. 그다음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경찰들 오지 말라고 때려요. 그러면 아이고 안 되겠네 하고 다시 내려와서 말로 빨리 내려오세요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사이에 또 그 노조 금속노조위원장이라는 분은 또 혹시 거기서 떨어질까 봐서 경찰들이 에어매트를 까는데 그걸 깔지 말래요. 방해하다가 또 그분도 또 범법이 돼가지고 또 체포됐어요. 그럼 떨어져서 그거 다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을 경찰이 보호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노조원들은 또 거기다 그 기름을 또 뭐 20리터인지 또 올리려고 하다가 또 제지당했어요. 그 기름을 왜 올려요? 도대체가. 그걸 방치를 합니까? 그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까? 그거를? 노동운동도 헌법적인 틀 내에서 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도록 해야 돼요. 그건 맞는 말 아닙니까? 법을 어기면서 하는 행위를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법 집행을 할 때 누군가 희생이 생겨도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우리 역사의 과정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접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대 사태 때도 경찰이 죽고 다쳤습니다. 용산 사태 때도 경찰이 죽고 다쳤습니다. 경찰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그게 다 과잉대응하다가 양쪽 희생이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죽고 시위대도 죽는 일이 원하는 거냐고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 조금 더 고민도 알고 고충도 알지만 그래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전에 그 언급을 했던 그 시위 같은 경우에 그분이 그냥 철제 위에 올라가서 그냥 농성하고 있었으면은 그 경찰이 이 플라스틱 봉을 휘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몸으로 당겨서 그냥 내려오면 되고 그럼 다칠 일이 없어요. 경찰이 하고 싶지 않은 대응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불법 폭력 시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는 경찰이 그렇게 그걸 제압하면은 과잉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판단을 국민들이 할 텐데 지금 이 대응이 윤 대통령 지지율에 어느 정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멀리 보면 오히려 저는 더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총선 전에는 대선 때 득표율 정도는 이제 회복이 되고 경제나 민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과내기 참 힘든데 거기서 뭔가 좀 호전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플러스 알파가 돼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죠.